안녕하세요. 취업복 해주는 코디 김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알아볼 기업은요, 바로 카쉐어링 업체로 유명한 쏘카라는 기업입니다. 공유경제하면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마 쏘카를 우리나라에서는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쏘카에서 또 최근에 채용 소식이 있다 보니까 쏘카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채용 전형 과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쏘카라는 기업은 스타트업으로 기업 형태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벌써 업력 10년 차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2018년 기준으로 사원수와 매출액이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해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 자료가 또 회사 측에서 집계를 하고 오픈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업종은 자동차 임대업인데요. 렌터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대리운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온라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대표자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쏘카라는 이름과 그리고 부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제주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쏘카라는 기업 우리가 카쉐어링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공유경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일단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주변에 아마 이용을 해본 친구들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보면 쏘카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차를 소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어딘가를 이동할 때 혹은 최근에는 이제 편도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언가의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쏘카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왕복 서비스만 됐었고 그 이후에는 편도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차가 이동해서 오는 이런 형태로까지 점점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쏘카는 스마트한 이동 방법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이곳으로 그 쏘카의 차량이 이동해 오는, 그래서 내가 굳이 그 쏘카가 있는 차량으로 가지 않아도 가능한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이동 방식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모빌리티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또 실현하고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굿 캠페인이라는 것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두굿 캠페인은 이동이 조금 불편한 분들에게 쏘카의 이용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쏘카는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까지 크게 3개로 분류돼서 가치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차량들이 즐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굉장한 체증으로도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공유로 과도한 차량 유지 비용 문제까지도 해결을 좀 제시를 하고 싶다. 그리고 차량 대체 효과로 사회적 교통 혼잡 문제도 함께 해결을 하겠다. 나아가 차량을 공유해서 향유를 하기 때문에 차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쏘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건지 아마 예상이 되실 건데요. 쏘카라는 이름과 우리 패밀리, 우리 가족, 직원을 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쏘팸이라고 불리는데요. 쏘팸이 되고 싶다면 이러이러한 지원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쏘팸에게는 이러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처럼 쏘팸이란 단어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곳곳에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리후생 파트는 일반적인 타 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쏘팸 혜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쏘카 상시 할인을 제공해서 쏘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도서라든지 사내 모임, 그리고 휴가,
그리고 건강, 경조사, 교육, 대출 파트까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과 재무 정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8년 평균 연봉으로는 3,300만 원 선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양해해서 봐주시고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2010년대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정말 많은 이슈를 받았지만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서 이 소카라는 업체가 또 한 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시점에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카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적절한 그리고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무언가의 변화를 꾀하겠다,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약간의 투자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 핵심 인재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보겠다. 그래서 채용 정보가 새롭게 등장을 한 걸로 배경이 조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최근에 이 소카라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이겠죠. 첫 번째는 법인 차도 공유가 대세다라는 이런 이슈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일단 개인이 향유하는 서비스들은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로 변화를 하느냐? 바로 법인 차도 공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비용 절감과 관리가 용이해지고 세금 혜택까지 이런 다양한 좋은 장점들을 필두로 해서 모빌리티 업계에서 법인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카에서 나아갈 방향은 이 법인 시장에서도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과는 다르게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나아가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조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모빌리티 렌터카 시장에 쏠리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신차를 사는 대신에 장기 렌터카 형식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에 타지 않을 때 공유를 하며 할인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함께 쉐어를 하고 있고 쓰지 않는 차량 자체들도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소카는 소카 페어링 서비스도 정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함께 이 공유 사업에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슈는 뭐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사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는 팩트대로 정확하게 양측의 의견 모두를 판단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가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채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카에서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조금 다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카의 무언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핵심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투자를 좀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채용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개발 직군에 대한 신입 공채 정보가 올라왔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정보 중에 제가 일부만을 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채용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신입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개발 직군과 관련된 다양한 포지션에 대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담당 업무는 어떤 것들을 보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채용 모집 요강에서 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 채용 전형은 크게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의 면접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최종 합격 후에 입사를 하게 되겠죠. 코딩 테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개발 직군에 대한 신입 공채이기 때문에 아마 코딩 테스트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일단 코딩 테스트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전형별로 상세 일정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되니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전체 일정이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면 적어도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큰 틀 안에서는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스케줄 배분을 잘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은 소카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앞에서 제가 소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입사 지원하기라는 그 클릭할 수 있는 항목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지원하기를 홈페이지 안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일반적인 소카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소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소카 자체를 예약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뜨기 때문에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카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들어가 주시는 거, 접속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직군 포지션들 중에 일부 제가 서버 개발자에 해당하는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담아왔는데요. 주요 업무와 자격 요건 그리고 우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들 중에 본인에게 잘 맞는 본인과 적성에 맞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이렇게 상세 정보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자격 요건에 맞아 떨어지는지 본인이 우대사항을 받을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주요 업무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라는 질문이 정말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만 보고 혹은 대충 이런 일 하겠구나라고 약식으로 설명된 정보만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거기에 파생되는 업무들이 어떤 게 있을지를 예측을 해보시고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나씩 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꼭 담아가시고 이력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앞에 얘기했듯이 지원서를 채용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공고명 자체를 클릭을 하시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아주 간단하게 기입을 하게 됩니다.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비밀번호를 담게 되고요.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서가 그대로 기입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본인의 파일을 활용해서 한글이 됐던 워드가 됐던 다른 방식으로 꼭 저장을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고 난 뒤에 면접에 갔을 때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면접장에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항상 본인이 어떤 내용을 썼고 어떠한 사항들을 적어두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저장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옮겨서라도 따로 파일 저장하고 그 내용을 면접장까지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상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인적사항과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고요. 자기소개서 문항은 이렇게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일 때는 장단점이 있죠. 질문이 많아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너무 없어도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하나가 나왔을 때, 질문이 하나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많이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하나의 질문 안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글이 잘 읽힐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최대 3,000자 입력 가능. 그러면 즉 3,000자까지 제한수가 걸려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3,000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보통 우리가 세문항, 네문항이 나왔을 때도 최대 2,000자까지 기입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대 3,000자가 우리가 글자 수를 좀 채워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 걸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소카를 지원하게 된 동기 및 본인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스타일대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정말 각양각색 학생마다의 스타일이 정말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때는 그 학생들의 표현하는 법들도 보이고 하다못해 센스까지도 이 안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율성을 제시하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정말 본인만의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솔하게 그대로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문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어렵겠다라고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문항 자체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조금은 익숙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와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쓰시오. 이거 두 가지거든요. 이거 우리가 기업 대비할 때 준비를 안 한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소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를 왜 지원했는가가 없으면 일단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꿔서 얘기하는 게 이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 즉 나여야만 하는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한 문항을 꼭 답을 달아보신 다음에 지원서를 쓰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완성이 되더라도 웬만한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문항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내가 갖춘 역량, 특히나 강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가능성도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가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 이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다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이 상대 경쟁사인 B 회사가 아니라 A 회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논리적으로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고 답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본인의 장단점을 자율성에 맡긴 본인의 스타일대로 어필을 해주시는 거. 근데 3,000자라는 길이가 다소 길기 때문에 그냥 빽빽하게 줄글로 써 내려가면 당연히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작성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눈을 본인이 면접관의 눈을 갖추고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거. 근데 그게 아무래도 본인이 쓴 걸 본인 다시 보면 잘 안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타일 눈을 한 번 더 빌려서라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하고 나면 면접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대1로 진행이 된다라고들 후기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부서마다 다양한 면접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기출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와 지원한 이유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본인의 컴퓨터 활용 실력, 데이터 활용 능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혹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죠. 당연히 어렵지 않게 본인이 바로바로 술술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꼭 정리를 해두시고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카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소카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주변의 소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고 생각하는 주요 고객층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소카의 디자인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답을 해주시되 논리정연하게, 당연히 주장문이 들어가면 좋으면 좋은 이유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이유가 나오면 그 뒤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풀어내 주시는 거, 그게 옆 지원자와 나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소카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당연히 소카를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로 읽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직접 이용을 해보고 체험을 해본 다음에 이 답변이 나오는 것과 글로 읽어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눈으로 보고 내가 설명하는 것,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서비스를 직접 한번 이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체크를 해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중에 그 기업에 가고 싶어서 그 기업을 직접 찾아가고 그 기업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들을 직접 이용해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회사에 대한 애정도가 높고 간절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진실된 진정성 있는 본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을 원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 기업의 모든 편의점들을 직접 매장을 다니면서 점주들을 만난 사례들, 혹은 백화점이라는 기업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그 백화점 해당 서비스 직군들 다양하게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보는 친구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플을 다양하게 써보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사용 후기들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놓는 친구들 등 정말 실제로 그 기업에 정말 가고 싶고 그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진실하다면 이 정도의 서비스 이용도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카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데요. 이 질문은 오히려 소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학창 시절부터 남에게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 즉 내가 가장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한 수학이라든지 영어 같은 것들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또 잘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남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대해서 내가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구나를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A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A 다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이것도 어려우면 B의 방식으로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봐야겠다. 등등 방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카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소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접에서 나왔을 때도 바로 정말 소카를 주변에 설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는지를 그대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대한 질문들 계속해서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성격 일단 어떠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은 타인에 대한 평들이 어떠한가 그것을 본인은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도 벌어지고요. 어떠한 예시를 던져주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본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결점을 이야기를 하십시오라는 것을 말로 설명해야 되는 케이스 질문.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주변 동료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이거는
다른 직군에서 혹은 다른 회사 일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케이스 질문은 그 상황이 지금 놓였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그대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말로 차분하게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황 질문들은 물론 어느 정도 요구하는 답변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 친구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던져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껏 답변을 해주는 것,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접에서는 1대1의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지원자들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본인이 너무 텐션이 올라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어떠한 상태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포즈를 살리면서 살펴볼 겨를이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가는 것들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부서마다 면접의 형태들이 조금씩 상이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 후기들을 많이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개할 부분은 소카에 대한 다양한 SNS 채널들입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 최근 이슈들,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업의 SNS 채널을 통해서 많이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업을 살펴볼 때 지원을 하기 전에 당연히 보게 되는 루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소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가상으로나마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소카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함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카 일하는 방식을 7가지로 소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그 안에서 상호 존중, 소통, 리더십 문제 해결의 상황들이 다양하게 벌어질 텐데 이때 어떻게 본인이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를 바탕으로 성과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카에서 제공하는 만큼 본인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기에 맞게끔 7가지라는 키워드들을 조금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에 조금 녹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소카라는 기업, 카쉐어링을 하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하면 대표적인 기업으로 불리는 소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공유경제라는 단어에 대한 키워드는 2010년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주춤한 뉘앙스도 있지만 그 분위기 안에서 또 제2의 도약을 어떻게 할지를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다면 소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